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돼야 한다. 미국의 소설가 루이스 라무르가 한 말입니다. 이 관찰자가 되느냐 참여자가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대할 때요, 또 사회 현안을 바라볼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할 때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천만 시민들이 참여자가 되는 시간, 6월 10일 목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30대 리더십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 없는 우리나라의 젊은 정치인에게는 부러움과 도전의 대상입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청년의 말씀 코너 함께하고 있죠. 이 다양한 현안이나 이슈, 또 청년 세대를 말하는 뉴스들을 진짜 청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 최대 관심사는 이 청년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이런 젊은 지도자가 나오질 않나,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또 대통령 출마 연령 몇 세까지가 이게 적당한가, 이런 논의도 요즘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TBS 김진현 아나운서, 김기훈 씨, 그리고 남선희 씨,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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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김진현 아나운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TBS 대표 청년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남선희 씨.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남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선희 씨. 자, 김기훈 씨. 우리 이제 네. 고정을 제일 오래 하신 우리 게스트가 되셨어요. 청년 게스트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일한 20대 김기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선 긋는데 갑자기. 오늘 갑자기 좀 어려 보이는데요, 오히려. 오늘 또 20대. 막내를 자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오늘 또 김진은 아나운서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 한국 사회 청년 정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장년층 청취자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의 핵심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청년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청년으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짜 이런 단어들 방송국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잖아요. 저는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복합적이다. 슬프기도 하고 조금 반성이 되기도 했어요. 왜 슬펐냐면 네네. 왜 이제서야 관심을 가져주나. 네, 그전에는 어땠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우리가 청년들이 사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반성의 마음도 들었고요. 청년들 자체가 정치에 관심이 좀 멀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동안 청년들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없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저 세대, 그러니까 제가 80년생이거든요. 저희 세대 때 청년이라고 부를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만으로 40살이니까 이제 아직 청년이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저희 때는 선거날, 투표날 이런 날은 거의 하루 그냥 쉬는 날이다. 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지만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남선희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관심을 요즘에 들어서 받는 포인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뭔가 그럴 때 꼭 한 번씩 그런 이슈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올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관심을 줄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이것도 그 지나가는 바람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바람같이 느껴져요. 바람같이, 청년들이 직접 느꼈을 땐 바람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기현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진환 아나운서님이랑 똑같은 생각인 게 요즘
청년들이 관심이 진짜 많잖아요, 정치에. 네네.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내고 그런 목소리가 많은 걸 이제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더 띄워주는 게 아닌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번 서울시장 이제 뭐 결과를 좀 보다 보니까 청년들의 그 20대 청년들의 남성들의 특히 또 그쵸. 그런 몰표가 나오면서 정치권들이 더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주변 친구들 보면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때요, 김기현 씨? 진짜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요? 네, 특히 오. 남성들의 남성들의 친구들이 관심. 진짜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먹히는구나, 우리의 정치권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한 건가요? 어떻게 네, 된 그런 겁니까? 것 같아요.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그때 이제 투표하자는 말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20대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니까 바뀌는 거라 생각도 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20대 남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치에 입문하는 청년들도 뭐 과거보다는 많아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뭐 당대표 뭐 야권의 당대표 후보라든가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남선희 씨 주변은 좀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 사실 요새 친구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이고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예,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예, 예.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새 정치에 관심 있어?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되게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왜 그러냐고 무섭게. 왜 그런 말을 해? 왜 정치 얘기를 해? 왜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또 선희 씨 의견을 듣다 보니까 네네. 한편으로는 삶이 좀 퍽퍽할 때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정치인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관심이 또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렇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사회 현상, 그러니까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실 역주행도 만들어내고 댓글 문화도 만들어내고 사실 좀 한번 이제 시대 유행이 지나갔던 그런 월드스타도 다시 놀림감에서 사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인기스타로 올렸고 이번에 그 군대라는 그 예비군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받았던 그 모 아이돌도 굉장히 큰 인기를 받게끔 올려놓은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놀이문화에서 이제 이런 게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또 생각이 좀 되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청년들의 정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제대로 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김진현 씨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부족하다. 예. 청년 정치인 분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활동할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사실 들러리를 서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외국의 사례, 특히 또 유럽 사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국가 정상에 오른 경우가 많죠. 제가 네네. 조사를 좀 해봤더니 뭐 30대 나이에 국가 정상이 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에마리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만 39세의 나이로 당선이 됐고요. 또 현직 국가 수반 중에 최연소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2017년에 31살의 나이에 국가 정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됐네요. 네, 2년 동안 집권을 했고 지난해 1월에는 또 재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30대 나이에 국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젊은 국가 지도자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많았는데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 내각제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이제 이런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의원 내각제 안에서의 총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다른 정치를 좀 보고 싶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마크롱이 나오지 않는가? 뭐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 분은 그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김기현 씨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 특징이 좀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경험을 중요시한다. 정치도 그렇고 그냥 뭐 일할 때도 그렇고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정치인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유권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 네, 아직 뭐 어려워. 무슨 경험이 있다고. 네. 아직 더 배워야지. 그렇죠. 이런 식의 대답이 이번 토론에서도 좀 나왔어요. 아직 좀 실력이 네. 부족하다, 경험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당대표 이제 네. 토론에서 말이죠. 아직 그런 인식이 좀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토론을 좀 봤거든요. 근데 경험만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번 토론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력과 경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경력, 알겠습니다. 남선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제가 이제 연극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우가 연기를 잘하려면 무대가 자주 서야 되고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청년 정치인이 많이 나오려면 그들을 위한 무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무대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약간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직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고 네. 약간 조연 정도로 네.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네, 조연도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 저희가 느끼기에 이슈성은 분명히 있는데 네네. 그들이 진짜 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슈는 확 끌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는 다른 분이 가져가시거나 그렇게 좀 청년을 도구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슈의 도구로서 그리고 다른 데에서 약간 그 영향가를 싹 뺏기고 버려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하고 계시는군요. 김진현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바로 주입식 교육의 산물인데 사실 점수를 잘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뭐 다양한 안건들 예를 들어서 안보, 환경,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그런 교육이 좀 부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청년 정치인이 메인 무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을 받았던 수준이 너무도 암기식이었다. 아직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청년 정치, 청년들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를 얼른 해야죠. 나이 드신 분들도 나름 노하우도 있고 경륜도 있으시지만 너무 구태연하고 실망들을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 뽑는 거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바람직하죠. 뭐 나라를 생각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파격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면에서는 젊은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좀 순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서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런 개념을 좀 덜 갖고 있지 않을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지역 갈등에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정치라는 게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그거 외에도 좀 해야 될 일이나 관심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막상 현실적으로는 관심이 반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는데요. 아까 김기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인식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댓글창 오늘 아주 뜨거운데요. 네네. 7559님께서 젊은 지도자 나와야죠. 우리나라는 연륜만 너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도 학생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 반면에 그러네요. 예. 5529님께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자식한테 가정을 맡기는 꼴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찬반의 뜨거운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269님께서도 청년에 꼭 나이 규정이 있나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마흔도 충분히 청년 아닐까요? 괜히 언론에서 이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청년입니다라고. 청년이십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김기현 씨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돼요, 방송 중에. 예. 비웃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치권에서 이 논란이 또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 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40세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젊은 지도자는 원천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 67조 4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에 원외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은 피선거권 자격을 35세 이상, 프랑스는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은 35세 이상이고 프랑스는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네요. 진짜 18세 이상이면은. 아니 이게 출마 가능 연령을 지금 하향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인데 그 정도 나이 규정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데 어때요? 김진우 아나운서는 이 부분 어떻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미국 정도로? 네, 미국 정도. 35세 정도로는 낮춰줘야 되지 않나. 만 35세 정도로 낮추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희 씨는 어떠세요? 좀 나이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도 김진현 아나운서랑 동의하는 것 같아요. 좀 30대 정도면 또 청년이고 한창 때니까 한몸 불사르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30대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군요. 김기현 씨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의견이 조금 아직도 머릿속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낮추게 되면은 너무 무분별하게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안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낮춰도 뭐 다 나오잖아요, 사실. 나와서 10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도. 예.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했죠. 한 30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후보로?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좀 혼선을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또래 혹은 나보다 어린 나이의 청년 지도자가 나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고 이걸 선택하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김기현 씨. 만약 김기현 씨보다 어린 나이의 후보자가 나온다. 선택할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볼 것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것도 좀 볼 것 같고. 네네. 괜찮다면 그냥 그 사람이 괜찮다면 그 사람만 능력이 된다면 뭐 나는 무조건 뽑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남선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 사람이 능력이 된다면 저보다 어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뭐 김진우 씨도 비슷한 생각이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응원은 하겠으나 막상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찬물을 뿌리는 것 같긴 한데 저 스스로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실 신념이 확고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생각이 바뀔 때가 있는데 젊은 정치인분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이상하다는 얘기. 네네. 저 자기 방송이기도 한데. 예, 본인의 단점을 갑자기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투영을 시켜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청년들의 이런 부분을 좀 세상에 좀 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청년들의 정치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김기현 씨? 아까 청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평상시에도? 네, 평상시에도. 지금은 사실 특별히 선거 기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뭐 선거가 다가오고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때가 다가오니까 또 관심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청년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도 계속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예, 남선희 씨는? 저는 좀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돼가지고 내 의견이 진짜 그 어떤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장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불평과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을 때 어디에 가서 말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불편한데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치인은 저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만나기가 사실 그러라고 정치인을 뽑아준 건데 정치인을 그렇게 만나서 민원을 듣는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사실. 뭐 그런 걸 청년 정치인들은 확실히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저희 청년들이 진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정치인들이 그걸 진짜 반영하고 가고 있다라고 느끼면 더 신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대 남성들이 지난 선거 이후로 우리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야기를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좀 더 많아지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시군요. 김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선희 씨께서 무대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런 무대를 깔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뽑고 난 이후에는 사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청년 정치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당 3역이라고 하죠. 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는 것들도 시켜줘서 좀 무대를 제대로 깔아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초선에게 맡기기는 좀 힘든 역할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역할에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을 한번 좀 이렇게 기회를 줘보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는 문자예요. 콩밤매는 낙지님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대통령이 30대면 동원이나 민방위 훈련 받나요?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그쵸. 남자 대통령이면 어떻게 보면 국권 통수권자기도 하면서 원수잖아요. 국가의 원수니까. 네, 민방위 훈련 이런 생각까지 하셨고. 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받아야죠. 공평하게 받아야죠. 예, 민방위 가서 그 도장 받아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루 빼주죠. 예. 저 아직도 민방위거든요. 예,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현실적인 답변들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0229님께서 청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정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네, 정치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돈이 들고 그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정치에 뭐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인식은 보다 좀 완화되긴 했어요. 그래도 하지만 아직은 좀 청년에게 정치를 한다면 정치 자금이나 어떻게 또 기부를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는 메시지도 참 많습니다. 8799님께서 구태의연한 기존 정치인들 더 이상 바라보기 힘듭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참신한 지도력 기대해 봅니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좀 몇 개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2120님께서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관이 중요하죠. 나이 어려도 꼰대 많아요. 이런 댓글.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뤄봤지만 디지털 꼰대들 막 정치 기사에 특히 막 댓글 달아서 뭐 이거 이렇게 해야지, 뭐 부동산은 이렇게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정말 권위자처럼 이렇게 저희 아버지 세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아버지 세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젊으신 분들 디지털 꼰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반면에 8855님께서는 정치라는 게 신선함도 있어야 하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있는 분보다는 좀 부족하겠죠. 예,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경력직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경력 어디서 쌓아요? 어디서 쌓아 우리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줘야지 청년들이 그 경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경력직만 뽑는 것도 좀 문제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3298님께서 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우리 집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길을 찾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이 문장에는 공감하십니까?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빠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변화에 대응이 빠른 건 젊은 세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유행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남선희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젊은 꼰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정답이네요. 네. 예. 네, 저희도 젊은 게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김기현 씨 1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한 거 맞았네요. 예, 큰 거 하나 받아쳤습니다. 자, 8387님 사고의 깊이나 포용성이 바탕이 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남선희 씨가 했던 말과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게 나이의 어떤 지점이 좀 문제인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또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이런 질문을 꼭 한 번씩 드려보고 싶어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년이 된다면 나는 정치 참여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씩 좀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뭐 청년 정치인이 된다면 그렇죠. 이런 나라 만들고 싶다. 그것도 포함해서. 예.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청년 정치인이 된다면 어제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확고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깊게 생각은 아직 못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왜 깊게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뭐 했어요? 옆에서? 생각을 하고 와야죠. 자주 나와서 그래 사람이. 안 이래졌네 이 사람이 말이야. 예. 아까 좀 찬밥 신세 좀 당하고 그래가지고.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은
또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안전한 나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청년 정치의 핵심은 소통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게 어르신들보다 청년들이 소통하기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청년 정치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선희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네. 요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원 사업 때문에 기관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과 어떤 그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학을 떼셨구나. 아, 네. 제가 여쭤봤거든요. 말이 안 통했군요. 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라고 했더니 안 될 거라고. 현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지현 씨, 아나운서, 김지현 씨, 그리고 김기훈 씨, 네, 남선희 씨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자, 오늘 마무리는 2123님의 문자 메시지 골라봤습니다. 자,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경청하고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로만 청년 정치 하지 말고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